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베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노 작가님께서 네. 정치 이슈를 하나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대선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대선이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네. 그래서 이 대선 관련한 이분들의 언행에 대해서 네.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네. 한국은 대선은 좀 더 있어야 되고요. 네. 다만 총선은 내년에 있죠. 그렇죠.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아, 내년 4월이요. 그래서 네. 우리의 선거가 끝난 후 한 3개월 후면은 네.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고요. 저희는 네.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이 이슈 중에서 네. 민주국가라면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캐스팅 보트라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데 네. 노 작가님께서 네. 오늘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구어타밍 폭스콘의 이제 회장님이죠. 네, 창업자죠. 네. 이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의 대만의 대선을 몇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구어타이밍 씨가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모습이 한국의 정치랑 좀 비슷한 점이 느껴졌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라면은 네네. 보통은 아주 좀 철권 정치하는 사람, 네. 좀 강한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앞에 딱 나서면은 네. 다른 사람이 거의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은 네. 여하튼 자기의 이상이 있고 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분들이 나오는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 왜 나오지? 라는 그런 생각이 왜냐면 절대로 당선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도대체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기가 저는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네. 보면 이게 민주주의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후보가 있을 때 한 45%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합치면 90%잖아요. 네. 근데 10%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다른 후보가 이 나머지 두 45%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는 그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10%의 작은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라는 게 어렸을 때는 이 캐스팅 보트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보면 안철수 씨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타이밍 씨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두 분 다 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고 네. 큰 돈을 버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업인으로서 훌륭하고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 안철수 씨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됐고 거타이밍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출마나 정치계에 이렇게 행보를 하셨던 걸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두 분이 걷는 길이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상태는 아니고 뭐 대략 한 1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안철수 씨도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단일화에 성공을 하셔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안철수 씨의 권한이 제대로 이렇게 발현이 됐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캐스팅 보트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네. 타이완에 지금 이제 고타이밍이 나 대통령 출마하겠다, 선거 네네. 출마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네네. 집권당에서는 환영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야당이 완전 분열이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단합이 안 되니까 네. 집권당 측은 오히려
승산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또 누가 욕먹게 돼요. 이거를 지금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당이죠. 네, 민주진보당. 네. 민진당의 총통 후보인 라이징더가 한 35%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네, 야당 측의 그 지지율은 사실상은 라이징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35%라는 거는 한국도 여당을 지지하는 부동의 30%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이 부동의 35%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민진당을 지지하고 보는 세력일 텐데 사실 35%의 지지만을 가지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렇죠. 뭐 아주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전하고 있는 지지율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여당에 대항하는 다른 후보들이 표가 너무 분산돼 있다라는 게 이번 이제 정치 대선을 앞둔 그 선거 구도의 특징이고요. 국민당 제1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요이. 후보로 만든 허우요이. 네, 지금의 신베이시 시장입니다. 네, 이분이 20%를 조금 웃돌았고요. 그리고 네. 민중당의 커wen저도 20몇 %에 네네. 불과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민진당하고는. 그래서 이제 고타이밍 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이제 세 개로 나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대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선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이제 민진당이 또 한 번 더 정권을 잡게 되는, 그렇죠. 또 구호 타이밍 씨가 누구랑 또 합종 영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호 타이밍 씨는 제가 보기로는 한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봤는데, 허요이 후보는 한 20%가 좀 안 되고 뭐 가끔 만나기도 하는 커원저 후보랑 또 합쳐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여당 후보와 또 지지율이 엇비슷해지기도 해서 이분이 가장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할 것 같지는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하실 것 같은데, 그 행보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완의 선거, 특히 대선에 관해서는요. 관심이 굉장히 불거지는데 우리도 10월부터 12월까지 특집 프로그램 나갑니다. 시사평론 나가게 되는데요. 네. 선거 그리고 타이완의 정치 환경, 양안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 타이밍 자체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사람이 들어감에 따라서 야당은 완전 분열이 된 건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안철수 대표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도 처음에는 절대로 뭐 합당 뭐 이런 거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한쪽으로 이제 몰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타이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기는 하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당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네. 예전에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예 하겠다 했지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처음으로 참선은 2번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커원저가 상상 외로 엄청 많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겨우 20몇 %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상황은 야당이 완전 분열이 됐기 때문에 네. 집권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세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더 관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요, 제가 보면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판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뻔하게 여당의 승리가 이제 강하게 예상이 되는 것 같이 나머지 세력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사람들은 이제 극적인 무언가에 열광을 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씨가 아주 극적인 단일화를 했다가 선거 하루를 앞두고 정몽준 씨가 이제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단일화가 깨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했던 사례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특집 시사평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내년 1월 13일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저도 아마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의 결과 그리고 당선자의 소감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타이완의 정치, 양안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에 대해서 흥미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TV 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